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모시고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본격적인 이슈 분석 앞서서 미국 국채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총 7,760억 달러, 3분기에 1조 100억 달러. 이거에 비해서는 좀 줄었는데 이 차입 규모가 예상치와 비슷한 규모다.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우선 미 국채가 늘었다 줄었다는 게 우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지금까지 보면 재정 지출이 늘고 세금 수입이 줄어드니까 계속 국채를 발행해서 적자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팬데믹 기간에 이르면 뭔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미국 굉장히 괜찮단 말이에요. 지속해서 이러고 있다는 게 조금 저는 이상한 것 같고 우선 이게 국채 규모가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이제 현상이 일어나냐면 투자 수요가 감소를 하죠. 그렇죠. 적자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미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국채를 사줘야 되잖아요. 그 재원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계속 금리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번에 원래 계획은 1조 1,000억 달러를 그 국채를 이제 발행을 메우려고 했는데 이게 줄었다는 얘기는 정부 입장, 재무부 입장에서도 현재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5.5% 지금 이렇게 가지만 미국 시장금리가 실질 금리가 심상치 않다. 이게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압박을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국채 발행이 늘어서 이자가 이자를 낳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재정 적자 늪에 빠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바로 일본 사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중국이 계속해서 미 국채를 파는 거는 어떨까요? 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최근에 왜 상반기에 미국의 재무부 앨런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좀 갖지 않습니까? 사실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무조건 이제 계속 국채 발행을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사주고 있는 중국 쪽에서 이걸 거부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번에 발행 재정 적자 발행도 한 3천억 달러 좀 준 거죠 사실은 준 이유가 그런데 좀 있는 것 같아서 미국의 이 재정 적자가 언제까지 갈지가 사실은 오히려 더 내관이 되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수출로 해서 무역 흑자를 내고 그 흑자로 벌어들인 달러로 미 국채를 사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흑자가 안 나니까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한계 봉착한 거죠. 자, 먼저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얘기를 해볼까요? 어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가 있었는데 기대는 했지만 아무 결론 없이 끝났어요. 네, 일단 새벽까지 아마 회의를 한 것 같고요.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들어오면서 보니까 2일 날, 매달 2일 한 번 더 회의를 한다 하는데 원래 오늘까지 이 화물 매각을 사실 유에다가 알려야 되는 건데 이미 시간 놓친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이사회 전부터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대한항공이 이 합병을 해야 되는 과정 중에 지금 기업 결합 조건에 3가지 옵션이 걸려 있거든요. 첫 번째 옵션이 뭐냐면 EU 경쟁 당국의 요구안이 대한항공에 시정 조치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해결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한국과 유럽의 4개 노선의 선루서를 반납해라. 이것까지 지금 감안한 것 같아요. 굉장히 손해인데 세 번째가 이제 이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 이게 옵션인데 여기서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 과정 중에 지금 아시아나 항공의 보딩 멤버 그러니까 이사회 멤버를 보면 사내이사 2분하고 사회이사 6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내이사 1분이 진광호 그 전무가 사내이사인데 갑자기 이사회 전에 전격 사임을 해버렸어요. 진광호 전무는 이 화물 매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과반수니까 6분 중에 1분이 빠졌으니까 5대3. 그러니까 5명이니까 3명만 찬성하면 사실 통과되는 건데 그래서 어제 회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쉽게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상했는데 오히려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나머지 분들도 반대가 심했다. 왜 반대하는 겁니까?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입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보면 대한항공이 그나마 흑자를 본 이유가 화물 수송 때문에 흑자를 봤거든요. 그렇죠. 아시아는 마찬가지로 이 적자를 메울 수 있는 화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합병을 해서 매각을 해버리면
자기들이 배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시아나항공의 직원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 이 부분도 이사회에서 이 부분이 결론이 안 난 좀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캐시카우를 그냥 버릴 수 없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겠네요. 사실 뭐 합병이 진행되더라도 이것이 일사천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이 아시아나항공은 부채가 12조 원에 달하고 그다음에 EU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부과해서 이런 점들이 고려돼야 될 것 같은데 향후 주가 움직임은 어떨 것 같습니까? 화물 매각설이 이제 돌면서 합병이 곧 되는 거 아니냐는 때문에 사실은 어제는 굉장히 올랐어요. 네. 아시아나 7% 올랐고 아시아나 DT도 뭐 14%가 올랐는데, 근데 문제는 이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화물 매각을 통해서 EU의 조건부를 받더라도 또 첩첩산중입니다. 당장 요 화물 매각을 결정을 하면 EU에서 내년 1월, 2월 사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것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미국, 일본도 심사를 이제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자회사화 되는데 최종 승인은 EU 최종 승인은 내년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 걸려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부채가 12조인데 이게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번에 합병을 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더 이상 국세를 낭비해서 돈을 댈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12조에 대한 부채에 대한 이론도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찬성하는 쪽은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12조 원의 부채가 있으니 더 이상 끌지 말고 빨리 합병해라는 입장이고, 반대측은 또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반대측은 12조 원이 허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수. 예,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 연결 기준 보고서를 보면 단기 차입금은 2조 5천억이에요. 그리고 산업은행이 1조 8천억을 빌려준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 실질 부채가 2조 5천억이 한 2조니까 4조 5천억 정도 되고, 수출입은행이 7,600억 빌려준 게 있어요. 그래서 한 6조 정도 실질 부채가 맞는데 나머지는 장기 차입금에다가 리스가 4조예요. 그러니까 리스는 이자 비용을 내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12조가 아니고 한 6조 정도 되는데 너무 이렇게 과다 계상해서 뭔가 계속 합병을 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어서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더 이상 HMM도 지금 매각 협상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계속 적자 보이는 이런 상황에 산업은행이 추가적으로 돈을 내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합병을 빨리 진행시키라.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이 엄청나게 많은 부실 기업들을 끌어안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 자체가 비정상이죠. 예.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풀리면서 항공 여행업종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컸는데 또 최근에 또 유가가 또 들썩들썩하고 뭐 이런 점이 있어요. 이번 하여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건이 항공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항공주는 지금 모두가 동반 약세입니다. 네, 뭐 어제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건으로 조금 급등을 한 게 있었지만 이유는 두 가지죠. 일단 항공주의 가장 큰 포텐셜은 역시 중국입니다. 네. 예, 중국의 경제 회복세를 하반기에 기대를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온도까지 온기가 오지 않고 있다. 물론 제주도도 지금 개방을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약세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금 뭐 굉장히 더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유가 급등, 이 두 가지가 지금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지금 유가 변동폭을 보면 항공사 지출 비용 중에 약 30%가 유가거든요. 예. 그 코스트 중에서.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당장 마진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주가를 기대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합병하더라도 항공주의 동반 약세는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이게 쉽게 망가지는 건 쉬운데 복원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파업 이슈가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이제 이 포스코가 창사 이래 55년 만에 첫 파업 다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마침 그래도 임단협 잠정안이 합의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파업을 모면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관련 2차 전지주나 협력사 이런 데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55년 만에 파업, 굉장히 시끄러웠죠. 뭐 다행스럽게도 뭐 임단협에서 일단 타결은 그래도 담력 합의는 한 것 같은데, 포스코의 이 파업은 단순히 포스코만의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방 경제 그리고 연결되는 뭐 자동차 업계라든지 상당 부분 영향이 많아서 특히 포스코 3분기 실적을 보면 제철 쪽이 좋지가 않습니다. 2차 전지 이제 포스코 그룹의 현재 형태는 2차 전지가 끌고 제철이 밀고 이런 형태인데 그렇죠. 예. 포스코 말 그대로 포스코 홀딩스 말고 포스코만 보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올랐지만 그건 태풍 흰남노 덕분에 예. 그 기저효과 때문이었거든요. 지금 전 세계 철강 업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 거기에 업황은 좋지 않은데 특히 우리나라 포스코의 업황은 크게 좌우하는 게 중국의 주택 경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중국이 부양책을 아무리 지금 해도 주택 경기 살아나지 않아서 그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철강 가격 자체가 떨어진 상태에 원재료 가격이 반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4분기에도 제철 쪽에 영업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그 파업 때문에 아마 더 안 좋은데 다행스럽게도 파업은 타결이 되어서 뭐 그나마 2차 전지로 포스코가 뭐 하반기는 조금 나머지 상반기까지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철강 업황도 안 좋은데 최근 2차 전지주들 보면 목표가 줄줄이 하향되고 주가도 뭐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나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2차 전지 업종 뭐 포스코도 거기 포함해서 이 반등의 모멘텀이 과연 있는 건지 반대로 또 거꾸로 지금보다 더 나빠질 상황은 없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전지는 조금 좀 크게 그림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신제품이 나오면 그 대중화 직전에 어떤 변화를 거치냐면 첫 번째로 이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신제품을 나오자마자 사는 정말 얼리 어댑터들이 있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남들보다 좀 늦게 사는 건 싫은 사람들. 이도 얼리 어댑터에 포함한 그런 분들이 있고 세 번째가 지켜보다가 괜찮으면 산다 정도의 소비자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일반화되는 게 있는데 지금 전기차가 어느 단계에 와 있냐면은 보고 괜찮으면 산다와 남들보다 늦게 사는 건 싫다의 단계에 중간쯤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 있어서 지금 시장이 변하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유럽 쪽의 전기차의 성장세가 꺾이고 있고 예. 테슬라는 이 단계에서 대중화를 가기 위해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가격을 다운시키려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어디로 가냐 하면 2차 전지가 4원계에서 NF 좀 싼 NFL 3원계로 지금 가고 예. 있고 현대차나 다른 차도 그 배터리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그러면 3만 불대 대중화 자동차가 가능한 그 시점에 변곡점에 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하는데 시장 수요가 줄고 있고 리튬의 원자재 가격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에코프로 그룹들의 주가 떨어지는 건 바로 리튬 가격 때문이고요. 예. 이게 이제 리튬 가격이 재밌는 게 양극재 업체들이 100을 주고 사와서 재고를 쌓아놨다가 석 달 후에 만들어서 모듈 업체에 팔 때는 이게 100이 30으로 떨어지면 30 베이스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자를 모면할 방법이 없죠. 지금 계속 이 상태는 3분기 갈 것 같고 전기차 전체 시장은 일단 수요가 지금 예상보다 줄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신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내년쯤 되면 요 2단계, 3단계로 가는 대중화가 3만 불대 자동차 시장이 완전히 고착화 될 것 같으면 제가 전기차 이 배터리 시장도 굉장히 재편이 일어나야 되는 특히 우리나라 배터리 그 LG는 솔루션이나 SDI나 SK온이나 대부분 4원계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원계로 지금 전환을 해야 되는 이 시점 이런 것들이 막 맞물려서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 주가가 힘을 쓰기 어려운 그렇습니다. 그런 국면이라고 봐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